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 중에서도 심한 파열인데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앞에 영상부터 보고 있는데 심한 파열도 있고 덜 심한 파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체 심한 파열은 뭘까요? 고에너지의 수상으로 인해서 십자인대 파열이 팍 터지는 형태를 우리가 심한 파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십자인대는 꽃처럼 피어나는 꽃파열, 그리고 폭탄처럼 퍽 터지는 폭탄형의 파열 등등의 모양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겠고, 이런 파열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없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더불어서 동반 손상도 많이 생기게 되겠죠. 관절염도 생기고요, 연골 파열도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특징적으로는 전방 십자인대 심한 파열은 후방 십자인대 파열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심한 파열이 드물어요. 그 이유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기능이 많아요.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방 십자인대는 앞도 봐야 되고 안쪽도 봐야 되고 바깥쪽도 봐야 되고, 이렇게 전체적인 면을 앞을 다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파열이 되게 되면은 동반 손상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반면에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뒤쪽만 보면 돼요. 뭐 앞에 안 봐도 되고 양옆도 안 봐야 되고 그냥 뒤만 보기 때문에 파열이 되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파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파열이 되더라도 그대로 관절 밖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파열이 팍 터지더라도 심한 파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는 심한 파열은 드물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후방 십자인대가 심하게 파열이 되면서 무릎이 돌아가게 되면 후외방인대 손상까지 같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는 심한 파열에 분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무릎이 들컹들컹 움직이고 바깥으로 돌아나가거든요. 그런 경우는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벼운 수상에서도 후방보다는 전방 십자인대가 심한 파열이 많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또 영상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수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증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심한 파열의 원인과 증상 결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즘에는 계속해서 심한 파열, 덜 심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알아볼게요. 급성기로 심한 파열을 정의를 해봅니다. 심한 파열도 급성기가 있고 만성기가 있겠죠. 급성기 심한 파열의 정의는 후상 당시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 부종 및 출혈이 지속되고 정상적 보행이 불가가, 각도 제한이 생기고요, 통증이 오래가는 것을 급성기 심한 파열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만성기 심한 파열의 정의는 급성기 수상 이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불안감의 지속, 운동 시 다시 심하게 빠지는 경우, 정상적 운동의 불가를 우리가 만성기 심한 파열로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그러면 심한 파열의 증상입니다. 대체 심한 파열의 증상, 대체 뭐가 어떻길래 이렇게 심한 파열을 계속 강조하느냐? 큰 뚝소리, 무릎이 빠졌다 들어옵니다. 스스로 느끼고요. 스스로 빠졌다 들어온 것을 보기도 합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빠졌다 들어온 것을 보기도 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 그리고 인위적으로 꺾이는 것까지 우리가 심한 파열의 우리가 증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생력학을 알아보게 되면, 생력학, 왜 이렇게 심한 파열이 생기느냐? 무릎이 강하게 빠지면서 또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 심하게 생기고, 빠졌다가 들어오면서 또 대퇴골과 경골이 서로 부딪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뼈 사이에 있는 반혈상 연골 파열이 동반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측부인대 파열, 그 다음에 골연골 손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반혈상 연골 파열까지 생기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아지죠. 전방 파열에 측부인대 파열, 골연골 손상, 반혈상 연골 파열까지 전체적으로 다 생기게 되겠죠. 출혈이 많은 이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가 많이 나는 거예요. 무릎이 퉁퉁 부어요. 통통이 붓고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폭탄형 파열이 있고 꽃파열이 있습니다. 꽃파열. 폭탄형의 파열의 정의는 팍 터지면서 퍽 터지면서 십자인대 내부에 있던 혈관이 다 터져서 피가 많이 나게 됩니다. 위쪽에서 파열되게 되면 피가 좀 덜 나거든요. 근데 밑쪽에서 파열이 되면은 피가 꽤 많이 납니다. 혈관이 다 터지니까 앞쪽으로 퉁퉁퉁퉁 피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꽃처럼 피어나는, 꽃처럼 뿔뿔이 흩어지는 형태를 꽃파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폭탄형과 꽃은 출혈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죠. 이렇게 심한 폭탄형이죠. 이 모양이 아예 자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완전히 흩어져 있고 피가 많이 났겠죠. 그리고 폭탄형, 이런 폭탄형도 있습니다. 다 터져가지고 그냥 모양도 보이지도 않고 심하죠. 벙 터진 거죠. 폭탄형. 꽃처럼 피어나는 꽃파열. 이런 꽃파열은 상당히 좀 예뻐 보이긴 하죠. 폭탄형보다는 꽃파열은 좀 예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둘 다 안 좋아요. 폭탄형이나 꽃파열은 다 안 좋습니다. 이게 꽃파열은 이렇게 예뻐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너블너블 거림으로써 이게 혈관이 별로 많이 없어지는 형태예요. 혈관들이. 그래서 이 꽃파열도 좋지도 않다. 폭탄형도 좋지도 않고요. 심한 파열의 원인입니다. 원인 좀 알아볼게요. 큰 에너지 수상이라고 그러죠. 빠르게 달릴 때, 느리게 달릴 때보다는 당연히 빠르게 달릴 때 에너지가 크죠. 운동 에너지가 크니까 그만큼 큰 에너지로 수상이 더 크게 됩니다. 갑자기 설 때, 갑자기 빠르게 달리다 갑자기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작스런 우리 가속도로 인해서 에너지가 더 커지게 되겠죠. 갑작스런 방향 전환, 갑자기 팍 틀게 되면은 에너지가 쭉 빠지면서 손상이 더 생기게 되고, 높은 곳에서 점프를 하게 되면 착지할 때 역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또 체형도 있습니다. 과신전. 과신전된 형태는 또 이렇게 잘 꺾이게 되니까 심한 파열이 생기게 되고, O자 무릎보다는 X자 무릎이 아무래도 파열이 더 생긴다고 이야기하죠. 약한 근육, 근육이 많이 강하면은 이렇게 심한 파열까지 안 생기는 약한 근육이니까 쉽게 빠져가지고 더 심한 파열이 된다. 그리고 대퇴혈과가 클 때, 이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대퇴혈과가 크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십자인대를 눌러요. 팍 누르면서 폭탄형의 파열이 생기기도 하고요. 척부인대, 안쪽 바깥쪽에서 잡아주는 척부인대가 우리가 약할 때는 아무래도 쉽게 빠져가지고 에너지가 더 커지게 되고, 용골이 부족할 때는, 용골이란 건 우리가 바리케이트 역할을 해주는데, 요것이 용골이 부족하게 되면 십자인대가 혼자서 버티다가 더 꺾이게 되는 거죠. 바리케이트의 부족이다. 용골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더 심한 파열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기존 질환이 있을 때도 심한 파열이 더 생기는데요. 약한 척부인대, 이전부터 척부인대가 계속 안 좋았던 거예요. 척부인대가 계속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척부인대가 좀 안 좋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다치게 되면 전방 십자인대가 다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가 MRI를 보게 되면 예전부터 십자인대를 약한 분들도 있지만은 척부인대를 몇 번 다쳐요. 척부인대를 몇 번 다치고 그 다음에 결국 다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연골이 부족할 때, 그리고 관절염이 있을 때 등등에서는 심한 파열이 생긴다고 이야기하죠. 또 심한 파열의 네 번째 원인, 직접적으로 접촉에 의한 꺾이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운동하다가 그냥 꺾이는 게 아니라 누가 꺾어버리는 거죠. 격투기 할 때 상대방이 무릎을 꺾어버리고, 주짓수 마찬가지고요. 유도, 레슬링, 태권도, 축구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태클 들어오거나 넘어질 때 무릎이 꺾이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다 마찬가지죠. 종목들은 직접적으로 접촉에 의해서 심하게 꺾이게 되면 파열이 심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한 파열의 결과 반혈성 연골 파열이 심하게 됩니다. 완전히 방사형 파열. 방사형 파열이라면 이렇게 우리 밴드가 있다고 봤을 때 완전히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다 나가버린 걸 우리가 방사형 파열이다. 밑에서 쭉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길이가 긴 종파열, 길이가 이렇게 긴, 여기서부터 쭉 다 나간다는 거죠. 종파열의 길이가 된다. 여러 개가 종파열, 이렇게 다 이런 종파열이 하나, 둘, 셋, 넷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반혈성 연골 파열이 또 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한 반혈성 연골 파열입니다. 십자인대가 아까 전에 폭탄형의 파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까지 파열이 되면은 상당히 심해져요. 이게 봉합하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몽글몽글하게 좀 생겨져 있지만 약해 보이고, 여기 또 찢어져 있고, 그러면 봉합을 하더라도 상당히 다시 또 재파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심한 파열의 결과 두 번째는 관절 연골 손상이 심해진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거는 반혈성 연골 파열이고, 뼈에 붙은 연골을 관절 연골이라 그래요. 관절 연골 구분하셔야 됩니다. 관절 연골 손상이 심해집니다.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이 구멍이 나는 것, 중등도의 경우는 주사 치료로 회복이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런 수술들을 해야 되는데요. 미세 천공술, 카티스템, 줄기세포, 자가연골 이식술, 교정수술까지 심할 경우에는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뼈에 붙어있는 연골을 우리가 뼈연골, 골연골, 관절연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손상이 심하게 되면 뼈가 노출되는 구멍이 크게 나게 됩니다. 여기도 구멍이 나고 여기도 구멍이 나고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하죠. 이것을 우리가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심한 파열의 원인, 증상, 결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방 십자인대 심한 파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수술과 재활을 잘 받고 꼭 완쾌해서 나중에 축구 등등의 운동을 꼭 복귀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